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예산 메아리에서 올리는 쉽게 푸는 마음 제16강입니다. 나중에 당위를 사실로 보는 문제를 따져갑시다. 지금까지 네 가지 마음, 과학적 마음, 신앙적 마음, 예술적 마음, 그리고 철학적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미 철학적 마음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과학적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학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론과 사실이 있는데 이론은 사실을 예측하고 사실은 이론을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달리 과학을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 사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지내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예측과 검증하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검증과 예측을 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방법론은 직접적 방법론과 간접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삼각형 두 개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왜? 시선으로 보이는 바로 앉은 삼각형, 거꾸로 앉은 하얀 삼각형,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이라 하고 직관적이라 합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지에는 연속성이라는 자연 성량, 이를 게스탈트라고 하는데 이 성량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사성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 성량을 칸트는 선언적 범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론이 또 있습니다. 그건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운데 무엇입니까? 나 나이네요. 아니 3, 4, 5 사이네요. 이건 미국인에게는 나라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한국인에게는 나오지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한글을 알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갓을 사나나를 세워서 한글 지식, 숫자 지식으로 검증합니다. 이 갓을 검증은 간접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저희가 과학적 경험주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과학은 이론과 사실 사이에서 예측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 예측하고 검증하는데 방법론이 틀리면 허구가 됩니다. 과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론은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직접적, 직관적 자연 경향이 작동합니다. 둘째, 간접적, 경험적. 이건 가설 검증 과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일상에 옮겨볼까요? 예. 말도 안 돼. 말 되네. 역설의 심리학 제 16화입니다. 신은 전형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가설 검증의 문제인데 가설은 당위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은 전능해야 하니까 신은 전능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검증은 사실에 비추어 신이 전능한 모습을 관찰하거나 예를 들어서 보거나 들어야 됩니다. 만일 이 검증을 종교인들의 생각에 따라 신은 전능해야 하니까 신은 전능하다는 걸 검증했다고 주장하면 좀 이상합니다. 또 이건 당위를 갖고 편파를 확정하는 겁니다. 이 잘못 검증한 겁니다. 다른 문제에서 가설을 신의 정의에 이미 전능한 존재라고 했으니까 가설을 세운다고 한다면 사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동의어를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설과 검증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합시다. 감사합니다.